김순자 씨의 삶과 시작.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좁은 길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겨울 아침에 찬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김순자 씨는 그 골목 한켠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은 빠르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앉아 김밥을 말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홀로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장사로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결국 은행에 큰 돈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 김밥집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김순자는 늘 검소했습니다. 새 옷을 사는 일은 드물었고 집도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성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공했고 이미 각자의 재산도 많았습니다. 셋째 준호는 몸이 약해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김순자는 세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늘 의사와 변호사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셋째에 대해서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혼자서 세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월이 길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순자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떠나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지? 그 순간 셋째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괜찮아. 너는 공부하는 지훈이 챙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건강만 좋아지시면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김순자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셋째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건강만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겉으로는 효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성훈도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법률적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묘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김순자는 세 아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공한 두 아들은 자랑스럽지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부족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 정말로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 그녀의 삶을 크게 흔들리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의사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흰 가운을 입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바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둘째 성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뜬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순자는 두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같았지만 속내는 재산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픈 걸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셋째 준호는 병실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아이들 때문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화로는 늘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아. 너는 회사 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해지시면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성우는 병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듯 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늘 재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형,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셋째는 형편이 안 되니 맡기면 안 돼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나도 더 필요해.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거든. 나는 로펌을 키워야 해. 우리 둘이 합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머니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을 갈라놓는구나.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날 밤 김순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욕심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셋째의 진심은 떠올랐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시험해봐야겠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은 그녀의 삶을 크게 흔들 것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순자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병실을 드나들며 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재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속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면 세금이 너무 큽니다. 미리 분할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셋째 준호는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아이들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병실에 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의 태도를 비교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두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들의 관심은 돈에만 있었습니다. 셋째는 부족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를 찾아가 전 재산을 빌딩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친구는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잔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와 성우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집이 없어진 상황에서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내 집에 방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방해돼요. 둘째 성훈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성훈아, 내 집에 내가 잠시 머물 수 있을까? 성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사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사라졌고 성공한 두 아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셋째 준호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은 좁지만 괜찮습니다. 소연이랑 지훈이가 방을 같이 쓰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자신을 받아주는 막내이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이들은 결국 나를 버렸구나.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셋째의 진심이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는 셋째 준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용인의 작은 전세 아파트,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고 방 3개는 이미 아이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기꺼이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어린 나이에 방을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오빠가 같이 방 쓰면 돼요. 괜찮아요. 지우는 고3 수험생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오셔야죠.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김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자신을 받아주는 가족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짐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자리가 있구나. 며칠이 지나며 김순자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 수진이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준호는 출근 전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편하다. 그녀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자랑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사라지고 가족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여행을 간다고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못 갑니다. 다음에 뵐게요. 짧은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무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준호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수지는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거실을 치웠습니다. 김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었구나.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 그날 저녁 김순자는 조용히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돈은 다 잃었지만 마음은 다시 얻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돈보다 엄마가 필요해요. 그 순간 김순자의 눈빛은 밝아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며 작은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확실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용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김순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느꼈던 외로움, 두 아들의 욕심,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절망.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며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점심에 산책하시죠.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수지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김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참 고맙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없지만 너희가 내 가장 큰 재산이구나. 아이들도 할머니 곁에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그림을 그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가운데에 있어요. 지우는 시험 준비로 바빴지만 잠시 책을 덮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곧 좋은 소식 드릴게요. 김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큰아들과 둘째는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여행을 갔고 어머니에게는 짧은 전화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순자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김순자는 조용히 준호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다 사라졌지만 남은 게 있어. 바로 너희의 마음이야.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란 걸.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돈보다 엄마가 필요해요. 저희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언제나 함께할 거예요. 그 순간 김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을 셋째 가족과 함께하며 따뜻하게 보내기로.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50억 돈을 모두 셋째에게 맡겼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가져라. 내가 진심으로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가진 건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 없어요. 저희는 엄마만 계시면 돼요. 그러나 김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너희가 내 곁을 지켜줬으니 내가 가진 걸 너희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작은 아파트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김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부족한 삶이었지만 진심을 가진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하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고 작은 아파트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했습니다.